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키예프의 퍼핏 레짐을 내세운 우크라이나에서의 집단 서방과 러시아의 쟁투, 그리고 타이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이를 둘러싼 대중들의 가장 큰 착각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반대 막장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대중들은 이를 도외시합니다. 대중들은 또 타이완을 둘러싼 대립 구도를 가지고도 단순히 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국가 간의 쟁투로 단순화합니다.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런 대립 구도의 본질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권력 이해관계입니다. 선과 악, 흥부와 놀부의 구도가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으로 포장되지만 국제관계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크롱이 시진핑을 만난 뒤 보인 스탠스를 보면 친중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공산주의에 물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익을 취한 것뿐입니다. 적의 적이 우군도 아니고 우군의 우군이 반드시 나에게 우군도 아닙니다. 적의 친구와는 관계를 끊는다는 게 할슈타인 덕트린입니다만은 요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스탠스의 동기는 미국의 자발적인 가신이나 유용한 바보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컨티넨털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가장 큰 축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그래도 스트래티지 어토노미를 말하고 있지만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전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만 해도 종종 바른 목소리를 내지만 독일 매체는 미국의 내러티브에 완전 종속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타겟샤우너 빌트, 디자이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유럽은 민주적 가치를 위한 것이라는 집단 서방의 추상적 구호하에 미국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땅히 지정학적 격변에서 그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리한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챙겨야 하지만 다들 넋이 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정치인들은 마크롱에 대해 도덕적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데우, 기민당의 외교 강경파 정치인 노버트 레트게는 마크롱이 선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유럽을 방어하는 동안 마크롱이 순진하고 위험한 언사로 유럽을 약화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빌트지는 마크롱을 비난하는 그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 줬습니다. 버리너 타겟슈필은 마크롱이 과대망상이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쥐도이체 짜이퉁과 ZDF도 일제히 마크롱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독일에서 대표적인 군산 복합제 로비스트인 자유민주당의 마리 아그네스 슈트렉 지머만도 마크롱을 비난했습니다. 마크롱이 유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이 중립적 완충지대가 아니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영토 경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크롱을 비판하면서 사파까지 곁들였습니다. 잠자는 사자 중국을 깨우지 말라는 나폴레옹을 인용하면서 마크롱이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마리 아그네스의 논조는 고약합니다. 마크롱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완충지대를 언급한 적도 없고 서구의 가치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집단 서방에서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저 유럽연합 국가들이 좀 더 자치권과 주권을 가져도 되냐는 질문에 정치인과 매체들이 일제히 아니오를 외치는 꼴입니다. 마크롱이 4차원인 것과는 별개로 국제정치에 대한 그의 촉은 날카롭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나토가 뇌사 상태라고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나토는 분쟁에 휘말리지 말고 관리 통제해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들어간 군사동맹은 탄약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